자, 황무원년입니다. 222년. 유비가 대군을 이끌고 서쪽 변방 지역으로 향해 오자 순권은 육손을 대도독으로 삼고 가절을 주어 주연, 반장, 송겸, 한당, 서성, 선우단, 손환 등에게 5만 명을 지휘해 막도록 했다. 요 이릉전투입니다. 이릉전투. 자, 유비는 무협과 건평에서부터 이릉 경기까지 이어 둔영 수십 개를 세우고 금은 비단 자귀상으로 여러 소수민족을 회유했다. 자, 이릉. 그리고 장군 풍습을 대독으로 삼고 장남을 선봉으로 삼았다. 보광, 조용, 요순, 부용 등은 각각 별독으로 삼고 우선 오반을 보내 수천 명을 인솔해 평지에 군영을 세워 도전하게 했다. 오나라 사람들이 공격하려 하자 육손이 말했다. 이러한 행동에는 반드시 음흉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 살펴보십시다. 요비는 그의 계획이 실현될 수 없음을 깨닫고 곧바로 복병 8,000명을 데리고 산골짜기에서 나섰다. 자, 육손이 말했다. 오반을 치자는 여러분의 요청을 듣지 않은 까닭은 반드시 거짓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기 때문입니다. 육손은 상소를 올려 말했다. 이릉은 요충지이며 나라의 최전선에 있는 관문인데 비록 쉽게 얻긴 했지만 잃기도 쉬운 것입니다. 그것을 잃게 되면 한 군의 땅을 잃을 뿐만 아니라 형주를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을 다투어 마땅히 꼭 성취해야 합니다. 유비는 통상적인 이치를 어기고 자기 집을 지키지 않고 과감히 보냈습니다. 신은 비록 재능은 없지만 폐하의 위엄과 명성이 기대해 순리를 따라 거역하는 자를 토벌하고 짧은 시간에 파괴했습니다. 유비가 앞뒤로 군사를 쓴 것을 살펴보면 실패가 많고 성공은 적었으므로 아닙니다. 성공이 많았습니다. 이로부터 걱정할 가치가 없다고 미루어 판단했던 것입니다. 신은 처음에 그가 강과 육지로 함께 진출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오히려 배를 버리고 도보로 이곳에 곳곳에 진영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배치한 것을 살펴보았는데 다른 변화는 반드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폐하께서는 베개를 높이 베고 이 일에 귀념치 마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육손수와의 장수는 모두 이렇게 말했다. 유비를 친다면 마땅히 그가 처음 병사를 내었을 때 했어야 합니다. 현재는 그가 오나라로 5에서 600리를 들어오도록 하여 서로 대치한 지 7, 8개월이나 되었으며 많은 요충지는 모두 그가 굳게 지키고 있으므로 그를 치면 반드시 불리할 것입니다. 육손이 말했다. 유비는 교활한 사람으로 매우 많은 일을 겪었고 그 군대가 처음 직결했을 때 그의 생각은 좀이라고 전일했으므로 침범할 수 없었다. 현재는 매우 오랫동안 출병해 우리의 편의를 차지하지 못했고 병사들은 지치고 사기가 떨어졌으며 새로운 계책도 없다. 앞뒤에서 협공해 적을 잡을 때는 바로 오늘이다. 그러고 나서 육손은 먼저 유비의 한 진영을 쳤지만 불리했다. 장수는 모두 이렇게 말했다. 헛되이 병력을 소모할 뿐입니다. 육손이 말했다. 나는 이미 유비 진영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고 있다. 너는 이미 죽어있다. 그리고는 곧 병사 각각에게 띠풀을 하나씩 갖고 와서 화공으로 무너뜨리도록 했다. 순식간에 형세가 이루어지자 육손은 각 군대를 인솔해 한꺼번에 함께 공격해 장남, 풍습 및 호황, 사마가 등의 머리를 베었으며 사마가는요 호황이라 되어 있는데 이민족의 왕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랑캐 왕이다. 무릉 지역에 요 지역에 이제 되게 이민족들이 아직 많이 살았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그죠? 그 사람들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머리를 베었으며 진영 40여 곳을 무너뜨렸다. 유비의 장수 두로와 윤영은 달아날 길이 없자 투항했다. 유비는 만산에 올라 주위의 군대를 포진시켰다. 육선이 군대를 격려하고 지휘해 사방에서 이곳을 육박해 오자 유비의 진영은 무너지고 와해되었으며 죽은 자가 수만 명이나 되었다. 자, 바로 여기가 이릉이고요. 여기가 이릉이고요. 여기가 효정이고 여기가 강구협구, 여기가 바로 만산입니다. 여기서 저쪽으로 가면 이제 자귀하고 이제 무현이 나오죠. 유비는 밤을 틈타 달아났는데 역참의 관리가 직접 남아있는 물건을 치고
요와 길에 쌓아놓고 불을 질러 적병의 추격을 끊었다. 요라는 거는 징이라고 하고요. 기라는 거는 갑옷. 자, 유비는 겨우 백제성으로 들어갔다. 자, 백제는 영안이죠, 영안. 네, 영안. 그의 배, 병기, 수군, 보병의 몰자는 한 번에 거의 손실되었고 병사들의 시신이 장강에 떠다녔다. 유비는 매우 부끄럽고 분하여 이렇게 말했다. 내가 육손에게 좌절과 모욕을 당했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처음에 손환이 혼자 이도에서 유비의 선봉대를 토벌하려다가 그에게 포위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육손에게 구원을 요청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안 된다. 장수들이 이렇게 말했다. 손안동은 손환이죠. 손권의 동족인데 그가 포위당한 것을 알고 어찌 구하지 않습니까? 육손이 말했다. 안동은 병사들의 마음을 얻었고 성이 튼튼하며 식량이 충분함으로 걱정할 것이 없다. 내 계책이 실시되기를 기다리면 안동을 구하지 않아도 그의 포위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육손의 계책이 실시되자 유비는 정말로 크게 패에 달아났다. 손안은 나중에 육손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전에 나는 사실 구원받지 못한 것을 원망했습니다. 대국이 결정된 오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당신의 조처에는 방법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유비에게 맞설 때 장군들 가운데 어떤 이는 손책대 도장이고 어떤 이는 황실의 친척이므로 각각 긍지를 갖고 서로 듣고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어떤 이는 인간 쓰레기였죠. 자, 그러자 육손이 칼을 잡고 말했다. 유비는 천하 이름이 알려졌으며 조조도 그를 두려워하고 있다. 오늘 그가 우리 경내에 있는데 이는 강대한 적수이다. 여러분은 모두 나라의 은혜를 받았으니 마땅히 서로 화목해야 하며 함께 이 적을 무찔러 위에서 받은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데 서로 따르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나는 비록 서생일 뿐이지만 조상의 명령을 받았다. 나라에서 여러분을 굽혀 내 명령을 받도록 한 까닭은 내게 칭찬할 만한 장점이 조금 있어 부끄러움을 참아내고 중임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각자 맡은 일을 해야지 또 무슨 일을 하겠는가. 군령은 따뜻한 것이니 범할 수 없다. 유비를 무너뜨린 계책은 대부분 육손에게서 나왔다. 장수들은 그를 존경에 따랐다. 손권은 이러한 상황을 듣고 말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애초에 장수들이 지위와 약속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육손이 대답했다. 저는 두터운 은혜를 입어 임무가 제 재능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또 장수들 가운데 어떤 이는 주군께서 신임하는 자이고 어떤 이는 유능한 장수였으며 어떤 이는 공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나라가 큰 일을 이루는데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신은 비록 재능이 낮지만 인상여와 구순이 겸허하게 자신을 낮춘 뜻을 사서로이 흠모하여 나라의 큰 일을 이루려 한 것입니다. 구순은 누군지 모르겠고요. 인상여는 조나라의 재상인데 그 연파 같은 사람들한테 자기를 낮춰서 마음을 얻었다고 하죠. 문경지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자, 손권은 크게 웃으며 그의 행동이 옳았다고 칭찬했다. 그리고 그를 보국장군으로 임명하고 형주목을 겸하도록 했으며 곧바로 강릉후로 바꾸어 봉했다. 자, 또 유비가 백제성에 머물러 있자 서성, 반장, 송겸 등은 각각 다투어 표를 올려 유비를 붙잡을 수 있다고 다시 치고 싶어 했다. 손권은 이를 육손에게 물었다. 육손은 주연과 낙통, 조비가 대군을 집결해 주연과 낙통, 조비라고? 좀 번역 이상한데? 육손은 주연과 낙통과 함께 그렇게 번역해야겠죠. 함께 조비가 대군을 집결해 겉으로는 우리나라를 도와 유비를 토벌하려 하지만 속으로는 사악한 마음이 있으므로 결정되면 곧바로 군대를 돌릴 것이라고 보았다. 오래지 않아 위나라 군대는 정말 출동했고 오나라는 삼면에서 적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유비가 한번 깨진 다음에 조비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남군 그 다음에 아무튼 어디였더라. 아무튼 세 군데로 이제 오나라를 공격하게 했어요. 큰 전쟁이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잘 막았죠. 자, 유비가 질병으로 죽자 아들 유선이 자리를 이어받았다. 제갈량이 정권을 잡았으며 손권과 결명을 맺었다. 그 무렵 정사에 마땅한 바에 근거해 손권은 육손을 통해 제갈량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아울러 손권의 인세를 새겨 육손을 관소해 두었다. 손권은 유선이나
제갈량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언제나 육손이 보기에서 말투의 경중이나 시비의 타당성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곧바로 고치게 한 다음 봉인해 보냈다. 여기까지가 일흥전투 이야기네요. 역사대로네요. 그 역사 그 연의가 이제 역사대로네요. 거의 뭐 같네. 화계를 쓴 것도 같고 그 다음에 육손이 장군들의 불만을 들은 것도 같고 뭐 그렇네요.